시작합니다. 여야 만만. 네, 오늘 조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여야 만만을 한 지도 꽤 됐습니다. 두 분 얼굴 뵌 지도 정말 오래됐고요. 저희가 목요일은 항상 다른 이슈가 조금 있어서 오늘도 두 분 더불어민주당 김민주 부대변인 그리고 국민의힘 신주호 부대변인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그 사이에 날이 많이 더워졌습니다. 예, 오늘 폭염주의보라고. 예. 네, 아니, 그러니까. 간만에 오셨으니까 각각 한번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하시죠. 근황 우리- 토크? 예. 김민주 부대변인 먼저 해주세요. 예. 예, 참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 겨울에 자주 인사드린 것 같은데 벌써 여름이네요. 맞아요. 네. 예, 저 오랜만에 나온 만큼 열심히 재미있게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신주호 네, 부대변인. 오랜만에 인사 올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상근부 대변인 신주호입니다. 김민주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봄에 벚꽃이 필 때 인사드렸다가 지금 이제 초록이 네. 만개하는 여름에 또 인사를 다시 올리게 돼서 영광으로 맞아요. 생각합니다. 아유, 잘 앞으로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쭉 해주셔야죠. 예, 저희도 같이 두 분과 같이 있어서 좋고요. 예. 오늘 예. 이제 본격적으로 예. 이야기를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때 자주 나오셨을 때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국회가 벌써 시작을 맞아요. 했습니다. 네. 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총선 때보다. 예. 오늘 지금 첫 이슈. 우리 국회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 갈등 얘기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 표면적으로는 법사위 운영이 갖기 위해서 지금 양당이 여야가 지금 대결하고 있는데 뭐 상대당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거야 독주다. 그리고 그 거기에 대한 리액션으로서 여당 쪽에서는 보이콧하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들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두 분에게 먼저 말씀을 좀 듣고 싶어요. 네. 일단 우리 신주호 네, 부대변인부터 예.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이번 22대 국회 개원 전서부터 그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겠다라는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이 그 국회 원구성에 있어서 과연 국민의힘 등 다른 정당들과의 협치, 합의를 할 생각이 애초에 없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장과 다른 정당에서 선출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관례로 이어져 오는 것이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에서 민주당이 독식하면서 그 관례를 깼던 경험이 있죠. 예.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이 하나 조금 알아야 될 것이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을 각기 다른 정당에서 선출한다라는, 그러니까 국회 내의 견제와 균형, 그 정신을 세웠던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주장을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난 18대 국회, 그러니까 2008년 총선 직후에 민주당이 81석을 가져갔습니다.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 150석 이상, 그리고 당시에 이제 보수 여권이 거의 한 200석이 육박하는 의석을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국회의장은 한나라당이 가져가니까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당시에. 네네. 그리고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그런 주장을 받아들여서 법사위원장을 내주고 상임위원장들을 의석수에 맞게 배분을 해줬습니다. 민주당은 과거에는 본인들이 그러한 법사위원장을 달라라고 하면서 국회 내의 견제와 균형을 주장했으면서 지금 와서는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겠다. 거기에 법사위원장까지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하나의 아집이라고 보고요. 그런 아집의 결과가 어땠느냐. 21대 국회 전반기에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비롯해서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했지만 결국에는 국회 내 폭주를 국민들이 심판하기 위해서 정권 교체를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민주당이 지금처럼 한다면 오히려 더 큰 국민의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 그리고 본인들이 얘기했었던 그 협치, 그 정신을 다시 한번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왜 이렇게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렇게만 질문을 드려본다면. 네. 많이들 그 관례라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10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합니다. 그래, 하물며 오래된 관례를 법보다 우선 적용한다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 관례라는 것이 예전부터 그 견제와 균형을 얘기하셨는데요. 대통령 중심제, 특히나 우리처럼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한 대통령 중심제 나라에서 견제와 균형은 삼권 분립과 그다음에 행정부 대통령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사실은 더 중요한 거죠. 그런데 알다시피 대통령께서 과연 그런 역할을 2년 동안 해오셨는지는 아마 국민들께서 아무도 인정하지 않으실 거고요. 그 바램대로 국민의 바램대로 4.10 청선에서 민주당에게 다수 의석, 야당에게 192석을 준 거는
대통령의 견제와 균형을 국회가 더 강화하라는 뜻이거든요. 예. 이게 첫 번째 실질적인 그 원구성을 저희가 이렇게 빨리 서둘러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 법사위를 저희가 꼭 가져야 되냐. 지난 21대 국회에서 말도 안 되는 법사위의 몽리로서 저희가 무려 1778개라는 법안을 하나도 그 법사위를 통과를 못 시켰어요. 결국에는 법사위에서 모두가 폐기가 됐는데 그 법안 중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국민들께서 요구하셨던 뭐 이렇게 급발진 문제, 그다음에 구하라법 같은 것들, 민생 법안들도 하나도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다음에 제 개인적 생각은 저희 나라는 상원 하원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마치 법사위가 상원처럼 굴면서 자구 심사를 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자구 심사라는 거는 이게 법 조항의 단어 같은 것들을 살펴본다는 뜻이거든요. 마치 일반 상임위의 하나의 또한 상원 역할을 하면서 이걸 통제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좀 옳지 않은 그 국회의 어떤 오래된 잘못된 관습이다. 그래서 예전에도 저희가 상임위를 법사위원장을 뭐 일부 양보하면서 약속한 게 있습니다. 합의된 게. 법사위의 자구심사권을 폐지하자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때 그렇게 합의해서 양보도 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되지 않았거든요. 예. 이런 면이 있다는 거고요. 또 국회법 48조 1항에 보면은 7일까지 했었어야 돼요. 원구성. 근데 저희가 그래도 끝까지 기다리냐고 10일까지도 제가 기억하기에는 2시에 개원 본회의 하려다가 2시가 5시, 5시가 8시. 그래서 9시까지도 기다렸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예. 마찬가지고 7개를 비워놨어요. 내일까지 또 기다려 보겠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이 정말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다면은 하루속히 협상에 응해서 조속한 국민이 원하는 22대 국회가 시작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국회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한다라는 전제를 부정하는 분은 없습니다. 모든 국회의원들이 그건 동의하는 것인데 네네. 중요한 것은 상임위원장입니다. 상임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게 아니라 국회 내에 의원들의 행태에 관련된 겁니다. 국회 내 과정에서 국회의장이 민주당이 가져갔는데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상원의 기능을 하는 법사위원장까지 가져간다라고 하는 것은 국회 내에서 그 어떠한 견제와 균형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 총선 결과가 사실 뭐 의석수는 현행 소선거구제 때문에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많이 가져갔습니다마는 전체 득표율로 따지고 보면 50대 45% 정도 됩니다. 네. 5%포인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상황인데 그것을 마치 국민의 뜻인 것처럼 오도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라고 보고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저희 국민의힘은 막판에 법사위원장만이라도 달라. 지금 논란이 좀 되고 있는 운영위와 과방위는 민주당 쪽에서 가져가고 네. 핵심적인 그 견제와 균형의 요소인 법사위원장만은 국민의힘이 가져가게끔 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합의의 정신에 나서려고 했는지 저는 그게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싸고 11명의 상임위원장 명단을 민주당이 먼저 선제적으로 내놓은 상황 아닙니까? 11명을 먼저 내놓았는데 그렇다면은 쟁점이 되는 상임위원장들에 대한 합의, 협상할 의지가 애초에 없었던 것을 민주당이 방증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과거에 했었던 얘기들을 돌이켜 본다면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국회를 거의 난장판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왜 그렇게 하느냐. 얼마 전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실형을 받았죠. 1심에서. 네네.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원장을 독식해서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국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민주당의 정략적 목적이 여기에 있지 않나. 그런 포석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등을 비롯해서 상임위원장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더 큰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기 전에 진정한 합의 그리고 협치의 정신에 좀 나서주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여기서 네. 하나 여쭤봐도 돼요. 제가 세 분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좀 정치 잘 모르긴 하니까 이 상임위가 이렇게 많은데 법사위가 왜 중요해요? 사실 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도. 아까 이제 김민주 부대변인이 네. 말씀하셨듯이 이제 모든 법들이 이제 법사위로 다 가죠. 몰려오잖아요. 예, 예. 거기서 모든 걸 그럼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정은 한다는 법사위를 거죠? 통과해야 본회의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 중요하다. 네. 그래서 상임위가 똑같은 상임위인데 마치 법사위가 모든 상임위의 법안을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역할을 네네. 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잘못된 구조고요. 그 저희 당이 계속적으로 이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법사위에 자구 심사 아까 부분을 말씀하신. 빼야 된다고 했던 거고요. 아까 예.
신 부대변인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총선의 의석수는 이렇지만 전체적인 득표는 5%밖에 차이가 안 난다라는 네. 얘기 계속해요. 이게 총선 국민의 민의를 불복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계속되면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 통치하고 시행 통치하겠다는 거는 그동안의 국정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로밖에는 국민에게 들리지 않거든요. 예.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20%대까지도 떨어지고 여전히 국민들이 국정에 대한 불만들이 여전히 높아요. 지금 얼마 전에 발표된 자영업자들의 연체율, 연출이 최악에 지금 다다르고 있습니다. 예, 국민이 민생이 고통스러운데 국회는 일을 하지 않고 예전에 보면은 40일, 50일까지 원구성 서로 그 싸우냐고 국회가 일을 못했어요. 국민들이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국민들은 빨리 일하는 국회를 원하고 있는데 이런 뭐 지난번에 법사위에서 거의 2,000개 가까운 법안 민생법을 통과 안 시킨 이런 식물국회를 또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랬다가 민주당이 혼납니다. 국민들한테. 예, 제가 말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신조 부대변인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니 여당 하면은 어떤 국정 운영에 있어서 또 어떤 무한한 책임을 져야 되는 당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무작정 보이콧을 하는 거 특히 좀 무책임하다 이런 일각의 주장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여당이지만 국회 내에서는 소수 야당입니다. 그 점을 저는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 국회가 일하지 않는 국회를 만든 것은 저는 민주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국회 때도 보면은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국회 운영을 사실상 방기했던 것이죠.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여당이었지 않습니까? 국회 내에서 지난 국회에서도 그렇고. 근데 일하지 않는 국회는 저는 민주당이 만들었다고 보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기 때문에 그 민생을 책임지고 그 정책 운영을 해나가야 될 책무가 있죠. 하지만 지금 상임위원장이 민주당이 독식하려고 하는 그 아집 때문에 저희 당에서 특위를 구성했습니다. 뭐 상임위원장은 아니지만 특위를 구성해서 각 특위위원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민생을 챙기려고 하고 있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국회 상임위원장을 맡아서 민생을 책임지는 것과 저희 당 차원에서 특위 구성한 것에는 조금 차이가 있기는. 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민생을 좀 챙기려고 하는 면이 있다. 하지만 국회 안에서 상임위원장을 가져가지 못한 정당이 할 수 있는 것엔 한계가 있다라고 저도 보고요. 그 보이콧, 그러니까 책임을 방기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저 예, 김민주 부대변인. 21대 국회가 이재명 방탄국회인데 그거는 좀 인정하기 어려운 게 아니 검찰이 부르면 부른 대로 다 나갔고 재판하라는 대로 다 했고요. 300번 넘게 압수수색 당했어요. 뭐 저희가 방탄할 게 뭐 있었어요. 하라는 대로 그 부른 대로 다 갔는데. 이재명 대표가 마지막에는 뭐 선거 일정 등을 이유로 재판에 안 나가겠다라고 했다가 재판부에서 헛소리하지 마라. 이재명 대표 와야 된다라고 해서 강제 구인까지 하겠다라고 밝혔었습니다. 그거는 일반 국민이 요청해도 가끔 재판부가 받아는 줘요. 오히려 저 이재명 대표여서 안 받아준 거 아닙니까? 네. 저는 가끔 이런 네. 이제 정치 관련 코너 하면 각자가 얘기하는 국민이 다 다른 국민인 것 같아요. 다른 국민과 이 뭔가 대상도 좀 다른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민주당에서 이렇게 11개 상임위 가동하고 이렇게 네네. 빨리빨리 좀 진행하려는 이유는 뭐가 있으세요? 왜 그렇게 아까도 하신 거예요? 이야기했듯이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 부자 감세로 인해서 작년에 50조 가까운 돈이 세수가 펑크가 났어요. 근데 올해 지금 상반기에만 해도 거의 10조 가까운 세수가 결손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세수가 결손이 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거기에 19.2% 정도 되는 지방교부세가 지역 지자체로 못 나갑니다. 그게 깎이겠죠. 자동적으로. 세수가 결손이 되니까. 그러면 우리 실생활에서 지자체가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중단되거나 사업이 멈추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민생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더 어려워지는 것이죠. 예. 예. 거기에다가 지금 그 북한에서 오물풍선을 보내고 있는데 네. 정부의 대응도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 한반도 평화도 위기입니다. 경제 어렵고 민생이 정말 힘들고 안보도 어려운 상황인데 국회가 지금 다른 일을 공전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냥 빨리 일을 해야 됩니다. 예. 오직
국민들께서는 일하는 국회를 원하셨는데 그 지난번처럼 똑같은 말씀 드리는데 여야의 정쟁으로 인해서 자구우면 할 수는 없다. 오로지 국민만 보고 빨리 일을 예.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조부 대변인님, 그 지금 계속 이렇게 상임위를 민주당이 독식하는 걸 보고 민주당 독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분위기 뭐 여론은 역풍은 안 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당장은 일단 총선 민심이 저는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정한 역풍은 이제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 상임위원장들 구성된 분들을 보면은 민주당이 역풍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사위원장으로 정청래 최고위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정청래 최고위원이 밝힌 그런 여러 포부들을 보면은 법사위원장으로서의 국회 운영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민주당만을 위한 정치적인 수단으로 쓰겠다. 그것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저는 보고요. 과방위원장으로 내정된 최민희 의원 있지 않습니까? 예. 최민희 의원은 재선이에요, 재선. 근데 재선인데도 불구하고 보통 상임위원장을 한 3선급에서 그렇죠.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재선 의원인 최민희 의원이 과방위원장이 됐는데 최민희 의원 같은 분은 작년에 방통위원으로 내정이 됐었다가 그 법제처의 유권 해석에 논란이 있었어요. 이분이 방통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라는 논란이 있어서 결국에 본인이 스스로 자진 사퇴했습니다. 방통위원회도 적합하지 않다라는 논란. 윤석열 저도 알지만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를 안 해주신 거잖아요. 그거는. 그 전에 법제처 유권 해석 논란이 그러니까 있었기 유권 때문에 해석을 예.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시간을 너무 많이 끌어서 그랬던 거 아닌가요? 아니죠. 법제처에서 유권 해석을 처음에 최민희 의원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내놨다가 최민희 의원 쪽에서 반발하니까 그럼 우리가 다시 살펴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최민희 당시 방통위원 내정자에 대한 그런 여러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법제처에서 유권 해석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본인이 진짜 떳떳했다면은 계속 버틴 다음에 방통위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방통위원으로도 적합하지 않다라는 논란이 있었던 분이 과방위원장이 돼서 과방위를 이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촌극입니까? 오히려 복수심에 불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은. 네. 복수심에 불타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지금 최근에 윤석열 정권이 방송 장악에 아주 혈안이 되어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볼 수 있는 게 KBS 사장이 새로 바뀐 다음에 그 유명하신 KBS 앵커께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1:1 대담인가요? 그거 하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갑자기 백이 파우치로 바뀌는 아주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YTN 지금 민영화하고 있죠. MBC 박문진 이사 지금 다시 재구성해서 장악하려고 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막아야 되는 게 언론의 자유를 지켜야 되는 게 저희의 사명이고요. 이거는 단순히 민주당의 주장이 아니라 많은 기자들이나 방송계, 언론계 분들이 똑같이 동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문제에 있어서 이제 최민희 의원이 가장 앞장섰던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과방위 위원장을 모셨고 또 과방위에 또 오래된 그 되신 분들 또 좀 전투력이 있으신 분들 좀 많이 배치했습니다. 정동영 의원도 과방위로 제가 배치된 걸로 알고 네네. 있고 한데요. 네. 예, 그렇게 하고 저희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4.10 총선 끝나자마자 이제 여야 영수회담도 제안하셔서 또 저희도 같이 이제 만났고 그다음에 그 국민들께서 가장 원하셨던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변화하시겠다.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그 국정의 기조를 변화의 움직임을 저희는 뭘로 촉도를 받냐면 해병대원 그 특검. 예, 최상병 예. 특검.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을 예. 수용하느냐 아니냐로 저희는 봤어요. 국민 대부분이 원했던 거고 특히나 김건희 여사 특검은 그렇다 쳐요. 그러나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국민의 한 생명의 문제였고 그리고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된다는 그 차원에서 특검을 요구했고 실제로 국민의힘의 많은 몇 분 의원들께서도 해병대원 특검 받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결국 안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건 변하지 않으시겠다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 여겼기 때문에 저희도 국회를 빨리 가동해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예. 국정의 일부를 책임져야겠다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해병대원 특검을 대통령이 거부하고 그 지난 국회에서 이제 무너졌잖아요. 예. 없어졌잖아요. 근데 지금
다음 달에 있는 해병의 1주기를 앞두고 해병대원 특검을 선제적으로 처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해병대원 특검이 민생과 어떠한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오히려 정쟁적인 요소밖에 없습니다. 그 대통령께서 밝히셨던 것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젊은이의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특검 자체를 거부한 게 아닙니다. 다만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기존의 수사가 미비하고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하는 것이 특검인데 공수처의 수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 지난 1대 공수처장이 아니라 새로운 공수처장이 들어오면서 여러 그 증거물들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공수처가 정상화돼서 수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해병대원 특검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정권에서 금지해놨었던 언론 브리핑도 담고 있고 특검도 본인들이 다 임명하겠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이런 예. 독소 조항이 어떻게 저희가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3분 네. 시간이 부족해서 요거 아, 그래요? 답변은 예 김민주 부대변인 그럼 짧게 10초. 예. 공수처 비판할 때는 또 언제시고 그거는 이제 이제 와서 또 공수처한테 맡게 된다는 거는 네. 좀 앞뒤가 안 맞는 정상적이지 않았던 공수처를 비판했던 자, 거죠. 저희 이 얘기 한 달 전에 했던 것 정치인들은 그러니까요. 예, 계속 정치인들은 주제가. 일단 국민의 의견에 따라야 되는 게 맞거든요. 네, 국민의 네. 60% 이상 되는 국민들께서 해병대원 특검 하자는데 왜 안 하는 겁니까? 여기까지 듣고 예, 음악 듣겠습니다 우리. 예. 아 진짜 항상 그 변하지 않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정치 얘기는. 일단 4부에 저희가 조금 더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네, 굿모닝 오비어스 목요일 함께하는 코너 여야 만마 오늘도 신주호 그리고 김민주 부대변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뤄야 될 내용은 많은데 시간이 부족해서 빨리 들어갈게요. 네. 저희가 앞선 이제 국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민주당 이야기를 좀 예. 해보겠습니다. 그 민주당 당원 당규 개정 그 논란 좀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 김민주 부대변인님 이거 왜 한 거예요? 민주당이. 이게 뭐 원래는 불편할 게 없는 내용인데 불편해졌어요. 이 언론 분들이 이거를 이제 계속 많이 얘기하시니까 근데 네. 크게 이제 지금 많이 언론에 나오는 거는 두 가지인데요. 예. 첫 번째는 저희 그 당원 25조에 대통령 선거 전에 당 대표가 1년 전에 사퇴해야 된다는 게 있어요. 예. 근데 이거를 이제 특별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그 의결로 시한을 달리할 수 있다는 게 예전엔 없었어요. 예. 근데 이거를 이제 항목을 신설한 거 가지고 말이 많은데 사실은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표를 염두에 두고 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법도 완결성이라는 게 있고 모든 뭐 동네 산악회 같은 경우에 그 회칙도 완결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항상 회칙 같은 데도 보면은 어떤 부분에 회원의 자격을 이렇게 둔다. 뭐 이런 조항에 의해서 예외를 둔다라는 게 모든 회칙이나 어떤 뭐 규정이나 법안에도 있는데 이상하게 없었던 거예요. 만들어질 때. 근데 다른 당, 국민의힘부터 시작해서 모든 당에는 이 조항이 다 있어요. 예. 특별한 게 아닙니다. 아니, 뭐 또 그러니까 뭘 염두에 둔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이제 차기 지방선거 공천권을 이재명 대표가 행사하려는 게 아니냐. 네.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있잖아요. 아니 근데 불안합니까 아직도 이재명 대표?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더 재밌는 거는 지금 원래 광역 단체장을 제외하고는 그 뭐 기초지자체 단체장과 지방의원들 공천권은 이미 지방선거 공천권은 이미 시도당에 있어요. 그리고 다만 문제가 있는 것만 최고위원회에서 바꾸는데 이거 잘못 바꿨다가는 더 난리가 나거든요. 네. 이미 공천권은 시도당에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오히려 시도당의 공천권을 공정하기 위해서 얼마 안 남은 그 전당대회에서 예전에는 그 시도당 의원들끼리 이렇게 돌려면서 이렇게 나눠 먹게 했거든요. 네. 그거를 방지하고 당원들의 그 비율을 높이는 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전혀 이 문제는 이재명 대표를 염두에 둔 게 아닌데 오히려 그런 문제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걸 굳이 지금 내가 고칠 필요 없다. 고치지 말자라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이상한 게 그냥 하는 건 이재명 아니에요. 대표를 이재명 대표를 염두에 이렇게 두었다고 안 고치는 게 더 이상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재명 예. 대표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하기엔 좀 시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해서 네, 신조부 대변인님. 부대변인은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염두에 두었으면 오히려 지금 고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뭐
바꾸는 게 그렇게 어려운 절차나 네.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네, 일단 상대단 이야기 좀 한번 땀 어떻게 흘리시네요 많이. 보시는지. 예. 네. 저는 아끼시는 민주당이 이제 이재명의 일극 체제로 변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연임을 두고도 말이 많고 예. 또 연임을 넘어서서 이제 이 규정을 없애는 것 자체가 지금 과거에 없어진 총재직의 부활 아니겠습니까? 저는 민주당이 이재명 일극 체제로 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왜 이렇게 할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전 이유는 단 한 가지라고 봅니다. 대통령 탄핵을 위한 포석 쌓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뭐 공식적으로 주장은 안 하지만 대통령 탄핵을 민주당 안팎에서 계속 나오는 거 아닙니까? 탄핵이 됐을 때 지금 당 대표면 대통령 선거에 못 나가니 그렇습니다. 이거를 바꿀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예. 해서 탄핵을 위한 포석 쌓기다.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치지 못할 것이다. 뭐 탄핵이든 임기단축 개헌이든 그런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오는 상황에서 네. 당 대표의 이러한 그 규정을 바꾸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언제 벌어질지 모르는 대선을 염두에 두고 대선에서 본인들의 유력 주자인 이재명 대표를 몰아주기 위해서 이런 식의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전혀 아니죠. 왜 아니냐면 네. 설사 그런 불행한 사태는 없길 정말 바라지만 대통령께서 임기를 못 마쳐서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라고 진짜 가정이 되면 그럴 길을 바라진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만약에 사태가 그렇게 벌어지면 그때가 당원 고친다고 해서 그걸 반대할 당원이 민주당원이 어디 있겠어요. 모든 국민이나 그 당원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 있다 그리고 잘못됐다라고 할 상황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때 고쳐도 되는데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고친 거고요. 이재명 대표가 정말 대통령 대선 가도를 확실하게 다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드리면 국민의 지지를 확고히 갖는 거예요. 예전에 왜 다른 당 되셨지만 이낙연 대표가 당대표 시절에도 굉장히 권한이 세셨어요. 근데 결국 이낙연 대표를 그 당 대권에서 멀어지게 한 거는 본인이 잘못된 국민 말씀 언행으로 국민의 지지에서 멀어졌기 때문이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모든 정치인은 당원이나 뭐 이런 뭐 자기 지지층이 아니라 국민의 지지가 확고하면 흔들리지 않는다. 네. 저는 대통령께서도 국민의 지지를 받기를 네.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조 부대변인이 한 네. 말씀만 듣고 다른 주제도 넘어갈게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은 뭐 대통령 탄핵을 입에 올리진 않습니다마는 뭐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장애 집회에서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된다라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계속해서 국민의 심판 운운하면서 대통령의 임기 완수를 사실상 못하지 않겠냐라는 그 의구심을 계속해서 내비치고 있고요. 저는 이게 뭐냐면 상당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이 당대표 사퇴 시한을 조정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 상당하고 특별한 사유는 누가 정하는 겁니까? 민주당 당원들이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주당 최고위에서 정하는 겁니까? 굉장히 모호하고 애매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넣어놓은 것은 결국에 이재명 일극 체제 그리고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를 언제 치러질지 모르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행태를 벌이지 않았나라고 네. 저는 봅니다. 네, 이 주제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여쭤보면은 국민의힘은 그럼 이 조항을 왜 넣었어요? 이런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예배의 상황은 뭔가요? 저희는 당 대표가 차기 대권에 나가려고 하면은 대선 시한 1년 6개월 전에 사퇴를 해야 됩니다. 그 규정이 먼저 있습니다. 그 저희도 박근혜 마찬가지예요. 그 대표 때 예, 만든 예, 거잖아요. 예. 저희도 그렇죠? 1년 전에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외 조항이 있잖아요. 이거는 국민의힘에 있는 당원을 그대로 갖고 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당이 다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이거는 나중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 그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그 대표의 뭐 대권 얘기를 했는데 이거 예.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화영 평화부지사 1심 선고를 받고 어제 검찰이 또 이재명 대표에게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도 기소를 했습니다. 이제 재판 4개로 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누가 먼저 말씀하실래요? 네. 네, 김희지 부대변인. 아무래도, 네. 신조 부대변인이. 그러니까 이번 재판 결과가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 굉장히 악영향이 될 것이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재판을 지연하려고 하고
특히 박찬대 현 원내대표지만 작년에 최고위원이었거든요. 작년에 박찬대 최고위원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과 통화를 했다 안 했다 이거 가지고도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민주당이 재판을 지연하려고 하고 사법체계의 질서를 흔들려고 한다라는 의심을 많이 받았었는데 저는 왜 그러한 의심받는 행동을 했는지가 이번에 여실히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이재명 대표와 무관할 수가 없어요. 이재명 대표가 이 문제를 몰랐다면은 무능한 것이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허용했다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는 도덕적으로 완전히 파탄의 지경에 이른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수사 재판을 받는 게 4개고 계속해서 혐의를 받아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서초동과 이 문제는 또 수원지법에서 열리잖아요. 서초동과 수원은 수시로 들락날락거리는 제1야당의 대표, 국회 내 거대 정당의 대표가 과연 당무를 그리고 국회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진정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사법부에 이 문제를 빨리 종결시켜달라, 재판을 속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야 됩니다. 네. 아니 다른 문제들은 그렇게 재판부, 사법부에 무한한 요청을 하는 민주당이 왜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이렇게 숨으려고 합니까? 저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호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진실이 드러나고 본인들이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숨기려고 하고 재판 지연을 시도한 것이 아닌가 저는 예. 그렇게 봅니다. 김민주 부대변인 그 말씀하시기 전에 그 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이게 뭐야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간략하게 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2019년 1월에서 4월이었습니다. 그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스마트폰 사업비 그 500만 달러죠. 그거와 그다음에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의 실세에게 대신 전달했다. 그게 이제 핵심인 거고요. 근데 이 전 부지사 측은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회사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북한 측과 사전 모의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김민주 부대변인 여기서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이런 거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소환도 안 하고 기소도 안 하고 오히려 아무런 배우자가 받아도 백을 받아도 죄가 없다라는 식으로 나오는 윤석열 정권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제 합법적으로 배우자에게 뇌물 주면 안 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모르게 예전에 김대중 정부 때 기억이 잘 가물가물한데 검찰총장에게 젤바 부인이 검찰총장 부인에게 옷노비를 했어요. 그때 국민의힘의 전신이었던 신한국당 때인가 그분들이 주장하셔갖고 그때 국정조사 청문회도 하고 특검도 했었어요. 예. 하물며 똑같은 케이스 아닙니까? 뭐가 다르죠? 예. 근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혐의 없다라고 하면 이제 공식적으로 권익이나 윤석열 정권은 배우자에게 주는 모든 선물은 대가 수당이 없으니 마음껏 줘도 된다라고 오픈한 것밖에 안 돼요. 그런 윤석열 정권이 이재명 대표에게만 다시 추가 기소를 했다. 어느 국민이 이거를 공정하다고 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이화영 부지사가 지금 잘못 저지른 것이 무슨 도대체 같이 근무했던 항공에서 근무했던 것만으로 보고를 받았을 것이다.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다라고 추측과 소설 아닙니까? 증거도 없고. 아니, 그러면 네. 김민주 부대변인님 상식적으로 그럼 이화영 부지사가 대북 송금을 하려고 하는데 네.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보고도 없이 본인 혼자서 했다. 그게 가능합니까? 그거 모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현실적으로 OBS가 생각을 했을 때. 뭐 자, 대북 사업을 하려고 해요. 예, 대북 사업해서 교류하고 만나는 것까지는 보고가 됐겠지만 이화영 그 부지사는 보니까 쌍방울로부터 개인 뭐 차도 받고 개인 버카도 받고 그것까지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했을 거예요? 그러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그냥 알아서 받았겠죠. 예. 마찬가지로 대북 송금도 알아서 했겠죠. 근데 그걸 가지고 버카나 나 네트카도 다 받았어요, 지사님. 그리고 나 이거 또 돈도 보냈어요. 라고 했겠냐고요. 상식적으로. 근데 재판 좋다 이거예요.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무죄가 밝혀지겠지만 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총 5번째의 기소예요. 예.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당할 수밖에 없어요. 부르면 부른 대로 가고 재판하라면 하라는 대로 가고 이재명 대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굳건한 대선 지금 후보 1위잖아요. 이렇게 탄압하고 이렇게 핍박할수록 이재명 대표의 그 대선 가도나 그다음 이재명 대표 지지율은 공고해질 수밖에 없어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전략을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권. 원래 할 수 있는 게 뭐 감사, 수사, 기소 뭐 검사밖에 없겠지만 이 국민들이 이게 지겨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화영 당시 부지사의 단독적인 행동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단독 행동이라고 주장한다면 그 단독 행동을 몰랐다라고 하면 무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무능하신 분이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단 저는 그 문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경기도지사 할 때 공약률 1위였고요. 그다음에 도정 지지율도 1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더 알지 않았겠습니까? 본인의 공약 이행을 위해서 특히 이 대북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과거부터 본인의 대권 플랜을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것을 저는 알았을 것이라고 보고 왜 알았을 것이라고 보느냐. 작년부터 이어져 오지 않았습니까? 박찬대 아니 어떻게 한 공당의 지도부가 범죄 피의자에게 접촉을 해서 재판을 회유하고 재판을 최대한 뒤로 미루려고 합니까? 사법체계의 질서를 무너뜨려가면서 지금 민주당이 공당으로서 버려서는 안 되는 행태를 보였던 것이고요. 그리고 김민주 대변인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짧게 말씀을 올리면 김건희 여사 문제는 지금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것이 수사가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한다면 지금 김정숙 여사의 샤넬 자켓은 어디 갔습니까? 김정숙 여사가 해외에 갔을 때 썼던 그런 국고 손실은 어디 갔습니까? 그것도 같이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것도 얘기하면 제가 수사권 말이 있으면 제가 다 해볼 텐데 길어질 것 같아. 예. 일단은 시간이 김건희 여사 곧 소환됩니까? 그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알겠습니다. 않아서 지금, 요 얘기 하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 전당대회 한번 얘기 해볼게요. 7월 25일인가요? 23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그 단일 지도 체제에서 하고 민심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한 20% 내지 30%를 할 것 같은데 그것이 이제 저희가 작년에 당원 100%로 했다가 그 폐해가 워낙에 커서 이번에 다시금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번 총선 결과가 어쨌든 민심을 더 확보하는 방안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론조사 비율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 일단 문제가 되는 것이 그 지도 체제인데 단일 지도 체제, 현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앞으로 누가 나오실지는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에서 받아들인 민심을 제대로 파악해서 수평적인 당정 관계 그리고 진정으로 민심을 받드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전당대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그 지금 친윤 쪽에서는 누가 유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그 전당대회 일정이 아직 명확하게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그 구성을 또 해야 되잖아요. 선거운동 기간이라든가 후보 등록 기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최종적으로 결정되고 나면은 아마 후보군들이 좀 명확하게 드러날 것 같습니다. 다들 눈치 보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민주 부대변인님 뭐 남의 당 얘기지만 좀 한번 궁금한 거는 보세요. 그럼 나경원 전 대표는 저번에 어디 방송에서 55%? 그러니까 60%에서 50%로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이렇게 한다고 근데 분위기는 어때요? 나오신다. 나경원 대표도 저희 당의 원내대표도 하셨고 지난번에 전당대회도 나오셨던 분 아닙니까? 그러면서 당의 운영에 대한 그 확고한 포부나 청사진이 있으실 겁니다. 나경원 대표도 굉장히 훌륭한 당대표 후보군 중에 한 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만약에 이게 친윤 쪽에서는 굳이 뽑는다면 나경원 의원을 선택할까요? 아니면 윤상현 의원을 선택할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집단지도 체제가 되면은 이제 1위가 대표 최고위원을 하고 차 순위자들부터 이제 최고위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후보군들이 출마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단일지도 체제로 결정을 지었기 때문에 당 대표 후보군에 있다가 최고위원으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 대표에서 한 명만 선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봐야죠 어떤 분들이 나오실지. 뭐 어차피 뭐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되게 유력한 것 같고 거의 지금 거의 스탠바이 중인 것 같아요. 네, 민주당 쪽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별 관심이 없는데요. 워낙 그 지난 그 전당대회 때도 그렇지만 지금 비대위원이 몇 번 바뀌셨잖아요. 비대위원장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대통령실과 그다음에 국민의힘 여당과의 관계를 이렇게 종속 쪽 그다음에
대통령의 여의도 출장소 형태로만 계속 가지면 누가 당대표가 되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대통령께서 뭐 협박 비슷하기도 하셨대요. 뭐 저 말 안 들으면 자기 탈당하겠다. 그런데 뭐 나쁘지 않은 방법 같으세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의도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면은 그 여당이 여당다운 그다음에 정당다운 공당다운 모습을 좀 보이는 모습이 돼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전당대회를 뭐 잘 치르시겠지만 그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당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따끔한 말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시고 국정을 좀 기조를 바꾸시고 특검 해병대원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받으시고 그래서 제발 저 가족을 위한 정치 마시고 국민의 정치를 하셔라라는 말씀을 할 수 있는 당 지도부가 탄생되길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당대표로 됐다.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것들을 다 이행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상황에서 뭐 미리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한 총선 끝나자마자 아니면 총선 직전에 많은 분들이 한동훈 그 전 비대위원장이 안 나올 것이다라고 할 때 제가 굉장히 여러 번 나올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예. 그분 성향상 그리고 그분의 그 앞으로의 정치적인 노선을 위해서 거의 그럴 것이다. 네. 지금 각을 세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예,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신주호 부대변인님 마지막 멘트로 끝으로 한번 마무리하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상황 아닙니까? 아니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가 보여지기는 네, 네, 민주당이 그렇긴 이제 하지만. 8월에 전당대회를 한다고 하지만 상당히 긴 빠진 전당대회가 될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후보군들이 당의 진로를 놓고 아주 치열한 논쟁을 할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 당의 전당대회가 상대적으로 더 흥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당대표에 지금 유력하든 유력하지 않든 적극적으로 다들 나서서 당의 진로 그리고 당의 미래를 놓고 치열하게 한번 고민을 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하면서 그것은 또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하면서 당무를 보게 된다면 저희 당이 뭐 대변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국민을 위한 공당으로 거듭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러한 길이 되기를 그리고 그러한 축제의 전당대회가 되기를 저는 고대합니다. 네. 오늘 두 분 얘기 들으시면서 문자가 좀 많이 오긴 했는데 조금 강한 발언들이어서 근데 어쨌든 제가, 양쪽을 다 지지하는 발언들이 좀 있었습니다. 요렇다는 거 일단 말씀드리고요. 뭐 4391번님, 1505번님, 뭐 0025번님 등등등 네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뭐 우리 정치분들 열심히 하시라 네. 그런 류의 그런 네. 문자셨어요. 네, 센 말도 있긴 있었어요. 오늘도 두 분 함께했어요. 김민주 그리고 신주호 부대변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곡 박효신 이소라의